그럼 이제 2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에서는 무엇을 배우냐? 2장에는 드디어 저희가 복소 함수라고 부르는 함수를 배웁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배운 거는 함수라고 배운 거는 다 실함수입니다. 실함수. 네, 실함수와 복소함수가 뭐가 다른지는 2장 1절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2장 1절에서는 드디어 복소함수가 뭔지 실함수에 대비해서, 그리고 2장 2절에서 보면은 그런 복소함수가 매핑, 그러니까 번역으로는 사상 이렇게 되죠. 예, 저희가 대응, 사상 이렇게 되는데, 예, 그런 정의된 복소함수가 어떤 식으로 대응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매핑이 되는지 시각적으로 좀 보는, 예,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그러니까 리니어 매핑인데 선형 매핑. 네, 저희도 실함수에서도 선형함수 있죠. 1차 함수, 선형함수가 1차 함수죠. 이제 복소함수에서도 선형 아니면 1차 매핑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게 좀 복소함수 중에서는 좀 쉬운 편이고요.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매핑, 시각적으로 대응이 돼서 치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특별한 역함수, 파워 펑션이죠. 역함수. 두 가지 특별한 역함수를 배웠는데, 첫 번째는 복소수, 여기서는 복소 독립변수, 저희가 실함수에서는 독립변수가 x죠. 복소함수에서는 독립변수가 g가 됩니다. 예, 복소 독립변수 g의 n제곱이라는 이런 함수를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g의 n분의 1제곱이라는 이런 특별한 함수를 하나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2.5절에서는 리서프로칼 펑션이라고 해서 역수 있죠. g분의 1 이런 거. 예, 그런 형태의 함수들을 몇 가지 이제 살펴보고 2장 1절을 마치고요. 그 외에도 삼각함수, 그리고 로그 함수 이런 다양한 복수 함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4장 가서 좀 더 다양한 함수들을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2장 1절을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네, 복소 함수, 컴플렉스 펑션에 대한 정의가 처음에 나옵니다. 저희가 그럼 실함수하고 뭐가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저희 고등학교 때까지 또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배운 모든 실함수 형태 이런 거죠. 어떤 함수 f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대응이 되고, 물론 여기서 x와 y는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그죠? 부분 집합이고, 이게 이제 가정이 되어 있고, 함수 f는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대응이 되고, 그럴 때 이 fx는 어떻게 정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보통 하죠. 그래서 x라는 집합의 원소 x 하나를 꺼내면 어디 대응되냐, y 집합의 y라는 원소에 대응이 되는데, 그 y라는 원소는 함수 f에 의해서 매핑된, 사상된 그 값을 y 값으로 갖는다. 이렇게 저희가 실험에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집합으로 좀 더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대응이 되는 게 함수 f고, 그죠? 여기서 x라는 원소 하나를 대응시키며 여기는 y로 대응된다. 그죠? 근데 여기 y는 뭐냐? f에 의해서 대응된 친구다. 이렇게 실함수 세계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복소함수는 뭐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컴플렉스 펑션이라는 거는 어떤 함수 f인데, 이 함수의 도메인, 정의역과 레인지, 치역이, 정의역과 치역이 둘 다 서브셋이다, 부분 집합이다. 뭐에? 복소수 전체 집합 C의 부분 집합이다. 그럴 때 함수를 복소함수로 한다. 여기 용어가 몇 가지인데요. 도메인
도메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역이고요. 그리고 공역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거를 영어로는 코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공역 또는 옛날 책에는 공변역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었긴 했죠. 그리고 치역은 레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에 따르면 어떤 복수함수 f가 있으면 예를 들어 여기서 위랑 실함수에서랑 비슷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죠. 어떤 A라는 그리고 B라는 두 개 집합이 있는데 그거는 복소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그리고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복소수에서 어떤 복소수의 부분 집합으로 대응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 어떤 w라는 이거는 f에 의해서 g라는 거를 대응시킨 함수다. 네, 지금 요거 실함수랑 복수함수랑 쓰는 걸 한번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라는 집합에서 복소수 하나를 꺼내면 B라는 집합으로 대응이 되는데 그게 W라는 복소수로 대응이 됩니다. 왜? B라는 집합이 복소수의 부분 집합이니까 B는 복소수들만 있고요. W도 B에 있는 원소에 대응이 된다. 근데 W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함수 F에 의해서 G가 대응된, 사상된 그런 값이 W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죠. 여기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으로 대응된 함수 F가 복수함수 F가 있으면 여기 집합에 의해서 원소 하나를 선택하면 그게 B라는 집합의 원소 W로 대응이 된다. 그때 W는 이 함수에 의해서 복소수를 대응시킨 값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위에서는 실함수에서는 x가 정의역, y가 공역 이렇게 되죠. 그죠? y가 공역이 되고 이 공역 중에 대응된 요 부분만 모으면 치역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 그만큼 치역인 거고요. 그게 레인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역이 B고 치역 대응되는 친구들을 이렇게 모으면 여기에 치역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도메인 레인지 이런 기호가 있는데요. 집합 A를 도메인 of F 그러니까 함수 F에 의한 F에서 여기 정의됐죠. 그죠? 그 함수 F의 정의역, 도메인이 A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B라는 집합은 사실 코도메인이죠. 그죠? 코도메인은 기호가 따로 없긴 한데 B라는 집합 아니고 치역을 한번 보죠. 함수 F의 치역이다 하면 보통은 우리 이렇게 많이 씁니다. 집합 A 전체를 함수 F에서 대응을 시킨 집합 여기 색칠해 놓은 요 부분이 바로 F의 여기는 원소가 아니라 집합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함수 F의 치역이다. 치역을 이런 식 기호로 range of F, 정의역을 domain of F 이렇게 원소에는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함수와 복수함수 차이를 이제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는 정의역도 복소수 또는 복소수의 부분집합, 치역도 복소수 또는 복소수의 부분집합으로 정의된 함수면 이걸 복수함수라고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식의 함수, 예를 들어 G라는 복수함수가 있으면 복소수 전체 집합에서 복소수 전체 집합으로 대응이 되는 이런 G라는 함수도 복수함수가 되겠죠.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복소함수라는 거를 정의하고요.
네, 그래서 예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복수함수 1번의 a는 복수함수 f인데 g라는 복소수 하나를 넣으면 어떤 값으로 대응되냐, 이런 값으로 대응이 됩니다. 네, 그때 함수가 복수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었으면 그때 g가 i일 때 함수값, 그리고 g가 1 플러스 i일 때 함수값을 구해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약간 이렇게 써 있지만 원래는 정확하게 엄밀하게 정의하자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함수 f가 복소수 전체 집합에서 복소수 전체 집합으로 대응되는 함수인데 defined by 어떻게 정의됐냐, 그 함수 fg는 g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i g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복소수에서 복소수로 대응되는 함수 f다. 이렇게 엄밀하게 써야 되는 게 사실은 미리 함수가 주어져 있다 라고 이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걸 생략을 했죠. 요만큼을 생략을 하고 함수를 바로 주어지죠. 이제 이게 실함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함수는 어떤 실수집합에서 실수집합으로 정의가 됐는데 그 실수집합은 뭐 x제곱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 앞에 거는 생략을 많이 하죠. 그냥 함수가 주어졌는데 y는 x제곱이다. 그냥 이렇게 써버리죠. 그죠? 네, 여기서도 예제 1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앞부분을 가볍게 생략을 하고 함수가 이렇게 복수함수가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바로 위에서 이렇게 쭉 디스크립션 쓰지 않고 나는 앞에 살짝 이걸 생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주로 F의 자연 정의역을 쓸 때, 그러니까 복수 전체 집합 쓸 때는 이런 거 생략을 잘 하고 뒤에만 이렇게 씁니다. 요 자연 정의역 용어 한번 알아보시고요. 다시 예제 1번으로 돌아와서 아무튼 자연 정의역으로 자연 정의역을 가지는 함수 f가 이렇게 정의되었을 때 그때 함수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보죠. g 대신에 i를 넣어보면 i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i의 i가 되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2i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i제곱이니까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2i.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함수가 정의되면 i라는 이 복소수는 함수 f에 의해서 마이너스 2i로 대응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1 플러스 i는 함수 f에 의해서 어디로 대응이 될까요? 넣으면 되죠. 1 플러스 i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i의 1 플러스 i. 요거는 제곱을 하면 요거 제곱 2배니까 2i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실수는 2와 마이너스 1 그리고 복소수는 2i가 있고 i가 있죠. 플러스 3i. 그러니까 여기는 1만 되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i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수가 정의되면 정의역에 있는 1 플러스 i라는 복소수는 복수함수 f에 의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라는 복소수로 대응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 B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간을 좀 확보하고요. B번, g라는 복수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었다. 그럴 때 이제 g 대신에 i라는 이걸 대입을 하면 뭐가 나올까? 그러니까 i라는 복소수는 함수 g에서 어디로 대응될까라는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i는 i의 이 실수부, i의 실수부. i라는 복소수 실수부는 0이죠. 그죠? 따라서 i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3i라는 값을 한번 함수값을 구해보면 3i 플러스 2에 2-3i의 실수부 2죠. 그죠? 그러면
2-3i 있고, 실수부니까 요거는 2만 가져오고요. 거기 2배를 했으니까 4. 그래서 6-3i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소수 2-3i는 복수함수 g에 의해서 6-3i로 대응된다라고 됐죠. 그리고 또 g라는 이 복수함수는 마찬가지로 자연정의역을 가진 복수함수죠. 그죠? 다시 쓰면 g라는 것은 복소수 전체에서 복소수 전체로 대응되는 함수인데 by 어떻게 정의되느냐? g 플러스 2 g의 실수부 이렇게 정의된다. 원래는 이렇게 완전하게 써주는 게 좋은데 이제 자연정의역을 가지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생략하고 요것만 썼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정의역이라는 거 보셨고, 자, 그럼 이제 복소 함수가 어떤 건지 살짝 감은 오시죠?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복소 함수라는 건 f라는 하나의 복소 함수가 있다. 그러면 복소수 전체 집합에서 복소수 전체 집합으로 대응이 되는 함수이고, 이 w라는 거는 그러니까 복소수 집합에서 g라는 복소수 하나를 선택하면 이 함수 f에 의해서 w라는 공역에 있는 또는 치역에 있는 이 원소로 대응이 된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 w는 g의 함수 f에 의한 g의 함수값이다. 그죠? 자, 이렇게 복소 함수는 복소수에서 복소수로 대응이 된다. 그게 복소 함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g라는 것도 하나의 복소수일 거고 w라는 것도 하나의 복소수일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있고 g도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있어야 복소수니까. 아무튼 이런 둘 형태가 될 텐데 좋습니다. 그럼 w라는 거를 f of g라고 이렇게 함수값으로 w에 대응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g라는 걸 다시 한번 써보면 x 플러스 iy겠죠. 그죠? 근데 w는 u 플러스 iv라고, u는 실수 부분, v는 허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w를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근데 보면 이 u라는 실수분은 결국 이 x 또는 y에 의해서 결정되는 하나의 실함수이고요. v라는 허수 부분도 x와 y에 의해 결정되는 하나의 실함수입니다. 그쵸? 맞죠? 이 w를 u는 실수 부분, v는 실수 부분, 실수 더하기 i 실수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면 사실 u나 v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x와 y에 결정되는 실수고, v도 x와 y에 의해 결정되는 실수로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복소함수 f의 실수 부분, 복소함수 f의 허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g라는 복소수의 실수 부분 x, 허수 부분 y라고 있는데, 이 g가 f에 의해서 대응된 함수 fg죠. 그죠? 함수의 실수 부분과 함수의 허수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실수 부분은 실함수고요. 함수의 허수 부분도 실함수입니다. 거기에 i를 곱한 거죠. i를. 자, 이렇게 나타내면 사실 이 f를 위에서 보면 함수 f는 g의 함수인데, 이렇게 나타내 보면 함수 f의 형태를 g라는 문자 없이 xy만 가지고도 함수 f를 다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네, 요럴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예제 2번을 통해서 또 한번
이 개념을 익혀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 주어진 함수 f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찾아봐라. b는 주어진 함수 g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찾아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f라는 거는 g는 g 대신에 x 플러스 iy를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 g 대신에 x 플러스 iy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iy로 쓸 수 있고, 요거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yi 그리고 x 부분만 실수 부분만 모으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고요. 허수 부분 모으면 x가 하나 있고 2y가 있죠. 그죠? 플러스 x 플러스 2y i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수 부분만 다 모으면 이 친구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y가 실수 부분이고, 허수 부분 i가 붙은 친구들을 모아보면 2xy가 있고, 이 친구죠. 그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가 허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나는 f라는 함수를 u x, y라고 볼 수 있고 i의 v x, y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쓰면 따라서 함수 f의 실수 부분은 u라는 실함수고, 이것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제 허수 부분 v라는 함수는 2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게 바로 함수 f의 실수 부분 u와 허수 부분 v,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B번도 한번 해보죠. g라는 복수함수 대신에 g 대신에 x 플러스 iy라는 복소수를 넣으면 여기 x 플러스 iy고 플러스 2의 실수 부분이죠. 바로 x입니다. 그러면 3x 플러스 iy가 되고, 이 부분이 ux, y라는 실수부고요. 이 부분이 v, x, y라는 허수부가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